이거를 이제 나오는 지문도 거의 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 없이 다 맞춰주셔야 되겠고, 반드시 나올 거라서 두 문제나 배정을 했어요. 더 지문이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5개, 6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중요한 거, 그리고 작년에 안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이제 두 문제를 10지문을 선택을 했고, 십지선다 문제예요. 십지선다 문제라고. 20번, 19번, 20번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10개 중에 답 고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시고요.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협의의 물건 대리는 일단 각 본인을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이에요. 그리고 병, 상대방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대리권 없는 아들이 아빠 재산 팔아치운 걸로 그냥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가 되죠. 자,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무효일 텐데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은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추인권, 거절권이 있는 거고 상대방한테 철회권, 최고권 있는 거고, 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문들 외우는 문제예요.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외우면은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자, 무권 대리는 해결이 안 될 때 상대방한테 책임져야 되죠.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 자, 요 관련된 조문도 외우는 거고. 대체로 조문입니다. 대체로 조문이고 판례 살짝 섞여 있어요. 이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춘다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자, 1번에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네.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 틀렸죠? 네. 자, 이건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대리행위 했을 때부터 유권 대리였던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자, 민법 문제는 언제부터 이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언제부터란 말이 나오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느냐보다도 언제부터가 혹시 잘못됐는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부터 언제부터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권 대리 추인은 대리행위 했을 때부터,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무권리에서 처분행위 추인은 좀 이따 나올 건데 또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항상 언제부터는 잘 챙기시고, 이번에 갑이 을의 대리행위 일부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했을 때는 전부 추인한 게 아니죠. 네. 변경 추인,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이렇게 바꿔서 추인하는 건 전부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자, 그래서 동의 있어야 된다. 2번이 정답. 3번에 갑이 을에게 한 추인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죠? 네.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병한테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하는 추인이 제일 확실해. 하지만 이렇게 추인해도 되고 승계인한테 추인해도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병한테 추인하면 바로 효력 생기는데 을한테 추인하면 상대방이 안 때에 효력 생긴다. 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고, 누구한테 하는지 이것도 항상 조심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4번에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위를 알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장기간 방치 밑줄 치고, 요거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자, 이게 돈을 받았거나 등기를 넘겼거나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진행하겠다 싶은 행동 할 때 추인이지 그냥 냅뒀다 이거는 거절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저번에 갑이 사망해서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을 했을 때, 자, 거절권이 상속될 수야 있겠지만 그걸 행사할 수는 없다예요. 지가 판다 그랬다 안 판다 그랬다 말 바꾸기 하고 이런 거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대로 계속합니다. 20번에 1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한 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은 철회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네. 자, 철회권은 원래 추인 전까지만 하는 건데 병에게 추인하면 더 이상 처리 못하게 되지만 을에게 추인하면 바로 효력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아직 모르고 있다면 병이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2번. 병이 철회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된다. 맞겠죠? 네. 자, 이거 이제 최신 판례인데, 자,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처리가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서 철회를 하느냐? 이 선의 입증이 어딨어? 그러니까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본인 쪽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된답니다. 자, 우리는 이것도 준비를 해간다.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병이 갑에게 한 최고도 효력이 있다죠. 자, 철회 같은 경우에는 선의자만 할 수 있고 악의자는 못해요. 근데 최고는 선의자도 할 수 있고 악의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구별하는 거 기본 중요 문제.
그리고 4번. 갑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네. 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총 4가지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2가지인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라 해야 되고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문제가 된 건 상대방이 아기가 돼버렸으니까 책임이 없어졌죠. 그죠? 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됐을 때도 책임이 없어져요. 근데 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뭐 이런 문제는 최근에 출제가 좀 있었으니까 상대방이 아기가 됐을 때는 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5번에 갑이 추인하지 않을 경우에 을의 병에 대한 책임 인정되기 위해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요게 틀렸죠? 자, 이렇게만 되면 책임이 인정되는 거고 요거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서 을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누군가가 을을 속여서 무권대리를 하게끔 만들었을 때에서 그때조차도 책임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무권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고 무권대리인 행위가 있으면 그냥 책임지라고 돼 있고 이런 책임지기 싫으면 아예 하지 말으라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민법의 기본인데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책임져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해보면은 아까 복대리에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져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그런 책임지기 싫으면 복대리 함부로 선임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권대리인은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할 때에는 자기가 대리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야지 확인 안 됐으면 시도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보 책임 쪽에 가면은 매도인이 잘못한 게 없어도 그 조건에 맞으면 책임 그냥 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그런 위험한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으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지게 할 거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하는 조문입니다. 이런 건 다 중요해요. 이런 건 항상 다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책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지만은 잘못한 게 없어도 지는 책임은 다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 해줘야 되겠고 정답은 5번. 그리고 조금 여기서 더 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빠뜨린 게 저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때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선택을 무권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이것도 넣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일단 밑으로만 빼놨는데 정리는 밑에다가 대부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백선에 지금 요만큼만 하라고 했지만 연습상 출제상 표현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되는지는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뒤로 가서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기본 22번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게 해주시고 21번은 일종의 좀 어려운 지문 중에 몇 개 찍어 놓은 거니까 요거는 여력 되는 대로 좀 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일단 무권대리인데 저 상황에서 추가로 셋 중에 하나 걸리면 자, 소멸의의 상황, 수요 표시 상황, 권한을 넘은 상황 걸리고 상대방 선이 무과실 되면은 무권대리더라도 책임지라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표현대리 취지는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자, 이제 1번에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거 밑줄. 자, 대리권도 없는 애고 현명도 안 했어요. 이러면 대리가 아니네. 대리권 있는 애가 대리 현명 안 한 거는 가끔씩 뭐 대리가 되는 경우 있지만 대리권 없는 애가 현명도 안 하고 본인 이름 사칭했다 이러면 대리도 아닌 거예요. 이러면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가 되고 그 바람난 사모님이 남편 신분증 훔쳐다가 자기 애인 주고 남편 행세시켰을 때 표현대리 될 수 없다 고팔례인데 사례로까지는 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리권 없는 애가 본인 이름 사칭했다 그러면 표현대리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표현대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철회권, 최고권, 추인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권만 안 되고 뭐 여기 책임 인정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딴 거는 잘 낸 적이 없고 표현대리에서 철회가 되냐는 질문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으니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선이면 철회는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이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을 못하죠.
자, 표현 대리는 저 유동적 무효를 유효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본인이면 추인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필요 없는 제도고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표현 대리 공통사안이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의 대리행에 대해서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인정되지 않는 거죠. 세 가지 표현 대리 중에 법정 대리에 인정이 안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건 좀 하나 외워주시면 요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건 쉬운 문제가 될 거니까 틀리면 아까우니까. 조건 담보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거 밑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후 자 이렇게 하면은 현명 안 하는 구조가 나와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표현 대리 된다 안 된다? 표현 대리 안 된다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표현 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강행 규정 위반이면 표현 대리 안 되죠. 자, 그 얘기는 작년에 좀 출제는 했고 앞에서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뺐고요.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니라서 표현 대리가 안 되는 지문이 1번하고 5번하고 두 개입니다. 사실 1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번을 지금 정답으로 좀 처리를 해놨고요. 자, 등기를 해서 팔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만약에 갑 대리인을 상대방 병 이렇게 했는데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요만큼 줬더니 매매를 하고 왔다. 이러면 권한을 넘었으니까 상대방 선임 무과실 때 표현 대리가 되죠. 근데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팔았다 이렇게 되면은 갑재산을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병한테 파는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매매를 할 때 현명을 하지 않는 구조가 나올 테고 그래서 자 시험에서는 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을 보고 그게 현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이 구조에서는 표현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이 구조에서는 표현 대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해서 팔았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담보 설정하라 그랬더니 팔았다 그러면 상대방 선임 무과실일 때는 표현 대리가 되는 걸로 요 구별인데 자, 뭐 까다로운 판례이긴 하지만은 지금 다른 판례들은 좀 출제를 했고 요거는 아직 출제를 안 하고 있는 주제니까 요거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자 21번은 기억나는 만큼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22번은 실수 나오면 안 돼요. 요게 더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자 이거는 기본 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행위랑 동종 유사의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이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다 된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대충 써놓겠습니다. 자, 이런 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자, 이런 걸 기본 대리권으로, 이런 걸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 대리가 되냐고 물어보면 다 된다고 하시고. 자, 이 자리에 무슨 말이 들어가든 관여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말고 다 된다고만 답을 쓰면 돼요. 쉬운 문제잖아. 지금까지 안 된다는 판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된다고만 하세요. 그럼 해볼게요. 자, 이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2번에 복대리인 행위를 기초로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된다고 하세요. 3번에 사자의 행위를 기초로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된다고 하세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5번에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넣은 표현들이 된다고 하시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X. 그래서 정답이 5번. 얼마나 쉬워. 네? 자, 안 된다고 그런 것만 다 X. 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된다 O, 안 된다 X. 요거만 잘해주시면 되는.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문제. 무슨 뜻인지 자세히 몰라도 하여간에 권한을 넣은 표현들은 다 된다고 하세요. 그냥. 다 된다고 하시고 강행규정 위반이랑 현명 안 했다 소리 나올 때에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뭘 기본 대리권으로 이렇게만 나온 문장은 싹 다 된다고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는 잘 해주기로 하고 뒤로 가서 23번 틀린 거 일부 무효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기본이고요. 요거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약관규제법에 반대로 돼 있기도 하다. 요런 거 기본. 이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되죠? 자, 그러면 소급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러면 X. 그죠? 항상 언제부터가 중요하다. 이거 옛날부터 항상 언제부터를 내더라. 그러니까 성립 당시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기본 문제. 4번에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시험에서 기억 안 나면 다 묵시적 된다고 하셔라. 그리고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끊고 취소한 후에는 무효된 거죠. 무효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로서 추인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취소한 후에 다시 추인하는 건 무효행위 추인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비교를 잡아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출발했을 때 추인을 먼저 선택하면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 됐으니까 추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가 돼야 되고 취소 후에는 무효된 것 뿐이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그리고 2번 3번은 늘 나오는 지문 그리고 5번은 뭐 좀 헷갈리는 표현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야 될 질문. 24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로 인해서 불공정 법률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 법률이 절대적 무효죠? 추인돼야 안 돼요? 추인은 안 돼. 추인 안 돼. 전환은 돼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전환 동그라미 좀 하시고 전환 적용될 수 있다. 정답 1번이 되겠고 자, 이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전환이 된다는 판례가 2010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막 강조를 했다가 시험에 안 나와서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제가. 3년을 미뤘는데 3년을 안 나와갖고 요게 주변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나오기 시작하기만 해봐라. 이거 한 5번은 나올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시험에 4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거냐고. 그럴만 했어. 자, 그러면 농지임대차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농지임대차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안 나오면 욕을 먹겠지. 하지만 내년에도 나온다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나올 때 되면 나오니까. 그럴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무조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3군데 출제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들은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자, 3번에 제한 2번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자, 무권리자의 무권에다가 동그라미. 권리자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마찬가지로 무권에다가 동그라미. 똑같이 무권 붙었죠?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된다. 맞습니다. 자, 요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은 정답은 아니었으니까 올해는 소급표까지 점검을 합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소급표가 없어서 새로운 법률행위 추인한 때부터 유효. 근데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추인한 때부터 유효 이러면 X,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 이렇게 되겠고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거 이게 지금 무효행위 추인이랑 비슷해. 무권대리 추인이랑 비슷해. 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무권대리 추인이랑 비슷한 걸로 판례가 보고 소급표 있다고 했다. 자,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많이 나오는 거고 무권대리 추인도 많이 나오는 건데 어중뛰게 중간 개념이 나와버려서 좀 구별이 필요해졌는데 요렇게가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고 헷갈릴 때는 글자로 그냥 무권 같은 글자 붙었으면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둘 다 소급표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3번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 원인 종료 전에 법정대리인이 한 추인도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문장은 법정대리인이가 포인트예요. 법정대리인을 빼버리면 이거 X 돼요. 네. 저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 하면 안 돼. 후에 해야 되는데 법정대리인이니까 그나마 전에도 하는 거예요. 자, 법정대리인이니까. 자, 법정대리인 같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자식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추인해주라고 있는 거예요. 추인해주라고 그런 거 있는 거니까. 자, 또 철회도, 취소도 해주고 추인도 해주고 대신 해주라고 있는 거니까. 전에도 할 수 있고요. 4번에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에다 밑줄 좀 쳐놓고. 취소를 전제로라는 말은 취소하겠다는 말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겠다는 말이 들었잖아 벌써. 그러니까 소송상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가 포함이 된 거다. 전제로 했으니까 포함이 된 거다. 5번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 취소 된다.
자, 조문에 일부 무효 조문만 있지 일부 취소 조문 없지만 해석상 같은 방법으로 일부 취소 허용하고 되냐 안 되냐 이외의 건 안 물어보니까 일부 취소도 된다 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 24번은 주로 무효 취소 관련된 기본기예요. 기본기 위주로는 챙겨둔다. 25번. 자, 갑이 을을 강박해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취소권자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갑이 을을 강박을 했으면은, 요렇게 강박을 했으면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사기 강박에서는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죠. 요거 결정을 잘 해놔야 되겠고, 취소권자 됐습니다. 자, 1번에 을이 취소권 행사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걸로 되죠? 항상 언제부터는 체크해야 돼요. 취소는 소급혀 있으니까 처음부터. 2번에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을은 취소권 행사한 후에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은 선의일 때만 현존이익 반환이고 악의일 때는 전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뭐 정리해놨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상 제한 능력자 외의 경우는 범위 조문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특혜를 누리고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제한 능력자랑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좀 한쪽에 치우친 조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존이익이에요. 시험에서 X로 나올 때는 악이자면 전부 반환 X 요거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을이 취소 원인 종료 전에 한 추이는 효력이 없겠죠. 자, 아까는 법정 대리인이 했으니까 종료 전에는 괜찮은 건데 얘는 법정 대리 상황이 아니라 강박 상황이니까 그러면 맞아서 한 추이는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강박이 끝났는데도 추이나면 효력이 생기겠죠. 4번에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요게 틀렸네요. 자, 법정 추인 지문은 항상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법정 추인은 밑에 써놨는데 취소할 놈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 6가지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 집행, 전이경, 담의 한강 6가지입니다. 그 중에 2가지 이행 청구랑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추인의 효력이 생긴다.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여기서 갑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러면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이행 청구이긴 한데 지금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죠. 때린 놈이 뺏어가고 싶겠지. 하지만 이걸 추인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고 만약 을이 이행을 청구했으면 이거는 취소할 놈이 물건 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추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행 청구랑 양도를 누가 하는지 그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양도 얘기도 넣고 싶은데 그거는 아까 사기강박 쪽에서 설정도 양도다 하면서 제가 좀 드렸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행 청구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에 갑과 을이 강박 종료 후에 합의에 의해서부터 밑줄 쭉 칠게요. 을이 예세토지에 대한 대가를 금전 대신 Y 건물로 이행하기로 한 경우까지 밑줄 친 다음에 2글자로 줄이면 2글자. 이거를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자, 지금 원래는 매매계약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교환 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기존의 계약을 딴 계약으로 바꾸기로 합의를 했다. 이게 경계계약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돼요. 경계. 취소할 놈 같으면 매매를 없애버리지 경계로 교환으로 바꿔버리진 않을 거니까 이런 행동이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행동이고 법정 추인 됐으니까 취소권이 소멸했습니다. 자, 경계를 경계라고 안 써주니까 피곤하다. 자, 양도를 양도라고 안 써주고 설정이라고 하니까 피곤하고 경계를 경계라고 안 해주니까 피곤하고 이행 청구를 누가 하는지 사례로 내놓으니까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한 걸 해결해야 점수가 올라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26번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자, 얘는 제 기본 개념 이해는 항상 하시고 외우는 건 최소화해서 줄이라 그랬어요. 잠깐 칠판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백선에다가 무효 취소 사례는 기본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만 남기고 자세한 설명들은 다 빼버렸어요. 대신에 유동적 무효 문제는 선택을 좀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차하면 계약금 문제랑 합쳐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전범위 모의고사 드릴 때 완전 짬뽕된 문제도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될 거고 일단은 백선이니까 여기 유동적 무효 문제만 따로 좀 정리를 하는데 자, 문제는 항상 고정입니다. 토지를 팔았는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걸렸고 보통 이 문제는 뭐 계약금 줬다는 얘기까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매매계약을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게 자, 어쨌건 지금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이유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직은 못 받았으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못 받은 거 못 받은 거니까 을한테 등기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생겨? 허가 받으면. 대금 지급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언제 생겨요? 허가 받으면. 마찬가지 갑에게 그 반대에 해당하는 대금 청구권 등기 이전 의무 없겠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나 대금 지급 의무나 권리에 관련된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로 답을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 이게 유동적 무효인 이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못 받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갑이나 을이 관할관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게 될 테고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되겠고 이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요건 있어요. 그럼 협력 의무와 관련된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이런 건 다 된다고 해주셔야지 돼요. 요게 기본. 이걸 해놓고 자 이제 외우는 건 협력 의무 관련된 건 전부 다 된다고 하시되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협력 의무 위반 시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건 부수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라서 안 된다. 요거 외워요. 얘 말고 협력 의무 관련된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는 다른 해제 다 안 되는데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만 가능하니까 특이한 거 하나만 외워요. 자, 그리고 자, 계약금으로 해제는 되지만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워요. 자, 세 개는 이해보다는 암기 쪽으로 정답으로도 많이 쓰고 특이한 현상들이니까 외우는 쪽으로 하시고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취소는 가능하다를 외우시는데 근데 취소 얘기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번 위까지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고 지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원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출제 굉장히 유력하고요. 올해 지금 계약금으로 낼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계약금 해제 얘기를 강론에서 끌고 와가지고 복합 문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을은 갑의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협력 의무 위반에다 밑줄 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있다 치고. 자, 대금 지급 의무 위반, 등기 이전 의무 위반, 대금 지급 지체 위반 뭐 이런 거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였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되냐 안 되냐를 외우면 안 돼요. 앞에 협력 의무 얘기 나왔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거고 등기 대금 얘기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고 해줘야 돼요. 또 2번. 을이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밑줄 쳐요? 이거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없는 권리. 이걸 가지고 가처분 신청하는 거 안 된다예요. 지금 2번이 정답인데 가처분 될 때도 있죠. 허가 신청 협력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은 된다요. 그러니까 1, 2번 문제 풀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이 된다 안 된다를 외우는 게 아니라 협력 의무 관련된 거 된다, 등기 대금 관련된 거 안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갑은 을의 매매대금 지급, 미지급 그런 의무 없죠?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그런 의무 있어요. 그러면 대금 안 준다고 협력 의무 거절을 할 수 없는 거죠. 협력은 일단 닥치고 해야 되는 거고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대금이나 등기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4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갑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유일하게 요 해제만 가능한 거예요. 허가를 받기 전이든 후든. 5번에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일어난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나 돌려받는 거지 유동적 무효 동안에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외워서 가는 거고요. 1, 2, 3번은 외울 필요가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을 아래쪽에다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근데 자, 가급적이면 최대한 적게 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4개 정도만 외우는 쪽으로 줍니다. 뒤로 가서 27번 조건기한 자, 누차 말씀드리는데 자, 모르는 지문 삼각형 치더라도 늘 나오던 3개 주제에서 틀리면 안 돼요. 자, 일단 3개를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쓰지는 않을 텐데 자,
일단 가장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조건 지문들 나왔을 때 실수가 1%라도 나오면 안 돼. 불법 조건 붙으면 어떻게 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로 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뭐 조건만 무효가 된다, 이런 지문들 다 X. 다른 패턴 없음. X 패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잡아내면 돼. 근데 자, 기성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뒤에 따라 다르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 법률행위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법률행위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요거 헷갈리니까 기해 무, 불정 무 틀리기만 해봐. 이거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안 나와서 올해 아마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소구표. 그 언제부터 그거. 자, 조건이나 기한은 원칙적으로 둘 다 소구표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지는데, 조건은 그나마 특약으로 소구표가 인정될 수 있다. 요거 구별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부, 기한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X. 딴 건 내지도 않아. 딱 세 개, 여기서 답 걸릴 때만 안 틀리면은 80% 정답 보장돼요. 이걸 놓치면 다른 거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뭐 입증 책임 이런 거 까다로운 거 다 빼버렸으니까, 자, 밑에 정리해서 1, 2, 3번 여기서 실수 안 나오게 해주시고, 4, 5, 6번은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기한 얘기 관련해서 함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지문을 28번 문제로 형성을 해놓은 거니까 함정 지문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27번.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 밑줄. 이거 무슨 조건? 불법 조건. 자, 그러면 결론이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나와야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거를 또 뭐 불해 조건 이런 짓 해라 또. 자, 불정무는 불능 조건에서 하는 얘기고, 불법 조건 나왔을 때는 정지 해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하는 거고. 2번,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그놈인데?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 자, 기계적으로 한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오면 뜻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게 기성인지 불능인지만 결정을 하라고요. 기성이에요, 불능이에요? 없는이라고 써있네. 이거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맞추는 거라니까. 이거를 기성인지 불능인지 못 맞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괜히 급하게 읽다가 이미 기 이러지만 않으면 돼. 할 수 없대잖아. 그럼 거기다가 불능이라고 쓰라고. 거기 언니 그거 빨리 써 거기. 하자는 대로 좀 해. 눈으로 보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써요. 일단 써놓고 자 이제 기해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지인지 해제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써있어요 문제지. 자, 뒤져. 정지예요 해제예요? 정지. 앞에 써있네 이번에는. 앞에 써있든 뒤에 써있든 이게 써있다고. 그럼 정지 찾아 동그라미 쳐. 그러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효가 나오면 O, 이 뒤에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X. 이것만 해주라고. 이것만 해주라고. 만약에 자, 이 문장이 여기에 해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해제 동그라미 치고 해제로 가면은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가 O, 무효가 된다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정무 그리고 불해무 나오면 X. 요렇게 그냥 하자고요. 요렇게 딱딱. 그리고 기성조건 나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기해무 나오면 O, 기해 조건은 법률행위 이런 거 나오면 X. 뭐 기정무 나오면 X.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X로 바꾸는 패턴이 이 패턴밖에 없어요. 지금 28년 동안 다른 패턴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해진 문제니까 실수 없이 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자, 그리고 3번에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한 도관에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할 수 있다. 자, 이건 있다, 없다 말고 바꾼 적도 없어. 그리고 제가 복권 양도할 수 있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면 내용도 안 어렵고. 자, 1, 2, 3번 이런 거에 틀리면 안 되고. 4번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로부터, 언제부터 그거 중요하다니까. 성취된 때로부터 해야지 성립된 때로부터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로부터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간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로부터 소급표인데 그러면 틀렸잖아요, 이거.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이렇게 해야지. 자, 효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언제부터가. 5번에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조건 붙이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네. 불법 조건이라고요, 이게. 불법 조건 붙으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그죠? 자, 요거 잘해주시면 된다고요. 요거 잘해주시면 되는 거고, 기타 조건 기한 파트에 있는 이상한 얘기들은 나오면 그냥 삼각형 처벌이 생각하시고, 지금 요 주제만 실수 없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8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자, 기한으로 정한 경우 밑줄. 자, 문장에 기한으로 정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게 기한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 이게 도래한다 그래야 돼, 도래 안 한다 그래야 돼? 도래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돼. 도래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X 치면 돼요. 예? 원래 그런 뜻이에요. 기한은 발생이 확실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으로 정해지는 건 도래하는 거. 도래를 무조건 해야지 기한. 이런 뜻인데, 괜히 여기를 읽어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 문장 잘 보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그럼 왠지 도래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기한이라는 건 그렇게 되더라도 도래하는 것으로 봐야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걸 잡아내면 되는데, 얘는 지금 정답으로 쓰는 것보다 지금 27번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정답급인데, 걔네들을 정답으로 쓰면서 옆에다가 함정으로 던지는 주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든 말든 기한으로 정한 것은 항상 도래하는 거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자, 이번에 기한 도래 효과는 당사자 특약이 있어도 소급표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기한은 항상 소급표가 없는 거고요. 특약도 안 되고. 3번 기한은 채무자 동그라미 이익을 요양수로 추정 동그라미. 전통적으로 조문 내는 거. 채권자 바뀌는지 간주 바뀌는지 조심. 4번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언뜻 보면 조건부 법률행위 같지만 이 원리 언젠간 도래해야 된다는 개념에 적합해 보면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타인에게 임대가 돼도 보증금 돌려줄 거지만은 타인에게 임대가 되는 게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돼도 남의 보증금 영원히 안 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해결할 때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 이런 거 함정으로 쓰는 거예요. 1번, 4번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하게 읽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정으로 쓰는 거고, 5번 특히 자, 함정으로 나왔을 때 제일 위험한 질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를 끊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하나 생략돼 있어요.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존재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특약은 우리가 배울 때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두 개 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뭘로 추정해요? 정지 조건부로 추정한다 그러면 X,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O. 그래서 뜻 잘 모르겠으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으로 추정해라. 애매할 땐 형으로 추정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로 편법으로라도 해보자. 옛날에는 이렇게만 출제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관리법에서 이 시험을 처음 출제했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형성권이라는 말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의 성취로 그때부터 바로 뭐가 달라지니까 청구 등이 없어도 될 건데 형성권적이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5번 지문을 X로 낼 때에는 있어야를 없어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뭘로 추정되느냐만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자, 형성권적으로 추정되면 청구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이 무려 3군데나 보이고 있어요. 지금 주택관리사부에서 낸 거를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도 자, 주로 정답은 이런 데다 걸어놓고 함정으로 이런 지문, 읽기 굉장히 불편한 지문 이런 거 함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28번 쪽에 있는 지문들이 내가 확실하게 자신이 없다면 27번 쪽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기려면은 28번의 그 불편한 지문들도 준비가 돼 있으면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27번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28번에 함정으로 예상되는 지문들이 준비가 좀 돼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특히 28번에 5번은 요즘 많이 하는 함정 지문이에요. 지금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없어도로 바뀌면 X예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에서 실수 안 나오게 해주시고, 네, 물권법은 주제가 바뀌니까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